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속에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보는 재미있는 우리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선정한 우리말은 싸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싸가지가 없네. 이 말 듣는 순간 기분이 어떠세요? 좀 언짢고 왠지 속이 상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앞으로 누군가가 싸가지 없다고 해도 기분 나쁘기보다는 피식 웃음이 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뜻밖에도 아주 예쁜 의미와 조선의 깊은 철학이 숨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바로 이 싸가지라는 단어의 두 가지 어원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우리말이 얼마나 재미있고 지혜로운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우리가 흔히 쓰는 싸가지의 현재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보통 이렇게 쓰죠. 저 사람은 싸가지가 없어. 어디서 싸가지 없는 소리를 다 해. 즉,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 개념이 없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특히 아랫사람이나 젊은이가 태도가 불손하거나 하는 짓이 못마땅할 때 윗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단어가 원래는 욕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쁜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희망이나 사람의 덕목과 관련된 긍정적인 말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싸가지의 첫 번째 어원은 새싹입니다. 바로 싹에서 비롯되어 싸가지가 되었는데 어떻게 싹이 싸가지가 되었을까요? 원래 싸가지는 싹수의 방언이에요. 특히 강원도나 전라도 지역에서는 싹수를 싸가지라고 발음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저 아이는 싹수가 있다. 이 말은 앞날이 밝을 것 같다는 뜻이겠죠. 싹수가 노랗다. 이 말은 장래가 어둡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이때 말하는 싹수는 식물이 막 고개를 내미는 작은 새싹을 뜻합니다. 여기에 강아지, 송아지 할 때처럼 어리고 작은 것을 의미하는 아지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싸가지가 된 겁니다. 즉, 싸가지는 본래 작은 새싹, 희망의 씨앗이라는 아주 예쁘고 긍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말이 어떻게 욕처럼 변했을까요? 여기에는 속담 하나가 연결됩니다. 별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싹이 튼튼해야 큰 나무로 자라듯 사람도 어릴 때부터 기특하고 똑똑한 조짐이 보이면 장래가 밝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두고 싸가지 없다고 하면 이 말은 사실 앞날에 희망이 없다, 장래성이 안 보인다 라는 의미였어요. 즉, 희망이 없다는 뜻이 점차 변하면서 오늘날에는 버릇 없다, 예의 없다라는 뜻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에 갓 나온 새싹을 보시면 어떤 건 푸릇푸릇 힘차게 올라오고 어떤 건 금방 시들어버리기도 하지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똑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지런하고 말씨가 곱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는 싹수가 있다고 하지요. 반대로 버릇없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아이는 싹수가 노랗다, 곧 희망이 없다 했던 겁니다. 결국 싸가지 없다라는 말은 본래는 앞날의 가능성이 없다는 무서운 평가였던 거예요. 이렇게 싹에서 시작된 싸가지는 현재 국어사전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어원은 유교 사상의 인, 의, 예, 지에서 유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나라를 세울 때, 또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덕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 의, 예, 질입니다. 하나씩 풀어볼까요?
인이라는 글자는 사람, 인과 둘이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 서로 도와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는 사랑, 어지름, 따뜻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남을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어지린입니다. 레라는 글자는 양과 나가 합쳐진 글자예요. 옛날에는 귀한 양고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는 마땅히 해야 할 일, 정의롭고 바른 행동을 뜻하는 의로운 애입니다. 예라는 글자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에서 왔습니다. 원래는 신을 공경하는 예식이었지만 나중에는 사람 사이의 예절로 확장되었습니다. 즉, 예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뜻하는 예절 예입니다. 지라는 글자는 아는지, 곧 지혜와 슬기입니다. 단순히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힘을 말하는 지혜지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 의, 예, 지를 모르면 그건 사람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인이 예지, 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 사가지, 없는 놈, 즉 네 가지인 인, 의, 예, 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세월이 흐르며 발음이 바뀌고 거칠어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싸가지 없는 놈이 된 것이지요. 이 인이예지는 조선의 수도 한양을 설계할 때에도 담겼습니다. 동대문은 흥인지문에는 어지린을 넣었고요. 서대문은 돈이문이라 하며 의로울 의를 넣었고요. 남대문은 숭례문이라 하여 예절예를 넣었고요. 북쪽에는 홍지문이라 하여 지혜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문 한가운데에는 보신각을 두어 믿음을 상징했는데 보신각의 신은 믿을 신을 뜻합니다. 즉, 조선 도성 자체가 인, 의, 예, 지, 신, 을 기초로 설계된 셈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기본 덕목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설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설인 싹수가 싸가지로 변한 것과 두 번째 설인 인이예지, 네 가지가 싸가지로 바뀐 것, 두 설은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 됨됨이를 평가하는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앞날의 희망을 말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도리를 말하고 있어요. 결국 둘 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따지는 기준이었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싸가지 없다고 하면 아직 새싹이 제대로 안 났구나. 인이예지 중 뭔가가 부족한가 보네. 이렇게 조금은 너그럽게 또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다소 험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 싸가지의 두 가지 숨은 어원을 살펴봤습니다. 새싹의 희망에서 비롯된 싸가지, 인이예지라는 철학에서 비롯된 싸가지, 어느 쪽이든 결국은 사람다움을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우리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